로봇 시장은 삼성전자가 뭐 신호탄을 쐈다라는 건 맞습니다. 맞고 뭐 여러 가지 로봇 쪽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로봇을 출시하고 또 그렇다면 어떤 로봇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민수의 경제 토크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 잊혀진 듯한 이슈 로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쏘아 올린 공이 그죠? 네. 로봇 시장에 엄청나게 사실 에너지를 그 이후에 뭐 네. 닭 튀기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가 네. 요즘 조금 관심이 줄었어요, 그죠? 네네. 뭐 워낙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가서이기도 한데, 네 로봇은 뭘 좀 지금 이렇게 좀 주가 실 때 뭘 봐야 됩니까? 네, 요거는 이제 서두부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합니다.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웨어러블 로봇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대차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현대차보다는 또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또 내용과 그리고 삼성전자 연관해서 이제 종목은 로봇은 이제 2+1 이렇게 세 종목 좋습니다. 항상. 해갖고 2+1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최근에 이제 관심이 네네네. 있었던 게 거기가 이제 레인보우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아까 그 보조기고 이런 건 의료용 뭐 이런 거 얘기가 네네. 지금 되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했으면 아마 로봇 내용을 준비 안 했을 겁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네. 달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쨌든 로봇 시장은 삼성전자가 뭐 신호탄을 쐈다라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한 김에 뭐 여러 가지 로봇 쪽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로봇을 출시하고 또 그렇다면 어떤 로봇 관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보행 보조 로봇, 웨어러블 로봇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좋아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 네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혹은 뭐 감속기 네, 그죠? 그렇죠. 감속기 뭐 청소기 뭐 닭튀김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그 배송 로봇, 로보티즈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네.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네. 보행 보조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얘기를 네네. 듣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중반 전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미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보행 보조 관련돼 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것이고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산업용이나 이제 군사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웨어러블 쪽으로. 그래가지고 현대차도 이제 하반기에 이 의료용 로봇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판세가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보행 보조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행 보조 로봇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보행 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식인지 이렇게 혀에 차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이쪽으로 이렇게 착용이 되는 그런 방식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웨어러블 착용하게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걷는 걸, 이렇게 말 그대로 보행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 걸음걸이 보행을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이 보행을 도와줄 때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하는지 구동 방법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번에 출원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WIPO 여기에다가도 로봇 브랜드 삼성봇 네, 상표권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특허청이란지 또 캐나다 특허청 상표권 등록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출시가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미국이 나오지 않을까 출시가 될까 생각이 들고 이어서 한국 쪽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산업용 로봇 군사용에서 이제 생활 로봇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봐져요. 어쨌든 이제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캐시카우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생활 로봇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2022년도 그 작년부터 그 경기도 수원 주상복합단지에서
자율주행 배속 서비스를 현재 시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배송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의료용 로봇이라고 있는 엑스블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의료용 로봇이 많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삼성과 현대 양강 체제. 판이 커지네.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LG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얘기가 없지만은 네. 저는 LG도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LG가 닭튀긴 로봇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강 체제로 굳어지기 때문에 통신에서 완전 3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은 만년 3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LG도 의료 로봇이란지 웨어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 오피셜이 되는 우리 정태근 팀장님.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웨어러블 로봇이 나왔을 때 그러면 주목해야 될 부품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요거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뭐 센서, 컨트롤러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뭐 수혜주는 삼성 디스플레이 뭐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행 보조 로봇의 어떤 동작을 그러니까 LGD도 있는데 아마 소형 디스플레이는 네. 아무래도 삼성 쪽이 잘하니까 그죠? 네네. 네, 그거 그래서 아마 이 뭐 워치패드 이런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뭐 터치 방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뭐 논외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뭐 센서라든지 컨트롤러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센서가 뭐냐면은 이게 양쪽 다리의 보행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고관절 각도라든지 그리고 운동 방향 정보들을 감지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센서 이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센서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걸었을 때 보행을 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는 그게 이제 컨트롤러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밀어주거나 당겨서 이제 보행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보행 보조 장치와 이제 사용자 간의 동작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결국에는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뭐 센서와 연관된 부품을 만든다라든지 컨트롤러와 연관된 부품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기업도 있다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발굴이 될 건데 그런 종목도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2+1 2+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기 얘기하면서 그런 네네. 기능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건 어쨌든 감속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웨어러블 로봇은 센서 컨트롤러가 중요하고 네.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어디냐? 네. 네, 어디- 그 기업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뭐 인탑스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까워요. 몰랐죠. 조금 방송 일찍 됐다면 이게 또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뭐 어쨌든 단기간 보고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점. 요게 이제 그동안 부각이 안 됐다가 이렇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3월 17일부터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웨어러블 로봇 위탁 제작 최종 단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의뢰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OEM, ODM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도드라지게 되면서 3월 17일 날 일단 먼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저희도 44,000원까지 급등이 좀 나왔는데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조정을 또 노려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직 뭐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인탑스가 원래 이제 케이스 이런 거 만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그 전에 진단 키트 케이스도 만들고 로봇도 이렇게 겉에 플라스틱 사출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인탑스가 로봇 관련주로 얘기를 되길래 껍데기 만드는데 로봇 관련 그랬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무신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삼성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다시 급등을 했어요, 인탑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명칭이 잼스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삼성 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가칭이고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보 잼스 위탁 제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잼스가 삼성보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탑스가 원래 휴대폰 케이스니까 삼성하고도 관련이 많이 맞습니다. 있었겠어요, 그죠? 일 네네. 잘하고 그러는데 야 로봇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 네.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죠? 그렇죠. 코아시아처럼 좀 이뻐 보이는 자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봇 위탁 제조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게 초도 물량 생산 테스트는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완료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레디가 완전히 된 상황이라면 그래서 언제든지 삼성에서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일단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만들었다는 꼭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위탁 제조 방식으로 어쨌든 로봇을 만들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 요 종목을 들어본 바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죠. 요 종목도 이제 삼성전자 예전부터 연관성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그 국내 최초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100% 국산화를 먼저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로봇 모션 제어기 제가 조금 전에 그 센서,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센서, 컨트롤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컨트롤러, 센서, 드라이버 같은 하드웨어를 모두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삼성봇이라는 로봇을 만들게 된다라면은 컨트롤러란지 그리고 센서라는 부품을 이 회사에서 갖다 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우리가 뭐 지분 인수 얘기가 나왔었던 뭐 램보 로보택시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주가 위치적으로도 많이 부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앞으로 이제 컨트롤러란지 센서라는 부품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RS 오토, 인탑스와 RS 오토메이션 2 네. 그래서 플러스 1 이제 마지막은 이제 지니틱스. 지니틱스. 네네. 요 회사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터치 IC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글래스란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죠.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삼성전자가 2월 22일 날 갤럭시 글래시스 이게 아마 XR 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링 이거는 반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터치 IC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봐주고 어쨌든 아까 디스플레이 어쨌든 삼성봇도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웨어러블 관련돼 가지고 터치 IC 제품이 이 회사께 또 들어가지 않을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2+1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지니틱스까지 세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데 지니틱스라는 게 좀 생소하죠. 이 종목도 지금 주가 그렇게 오른 게 없는데? 네, 없어요. 네. 계속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2월 21일 날 한번 그 내용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됐었다가 지금 주가 좀 조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제 내피셜, 제 판단. 네. 뇌피셜이 오피셜이 된다니까 우리 정태근 팀장님. 정태근의 오피셜은 정태근의 뇌피셜은 오피셜이 된다. 멋있는 얘기다. 자, 로봇 관련 얘기했는데요. 네. 로봇도 사실은 분야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은 혹은 뭐 인공지능은 올해 3월에 있다가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점점 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또 좀 관심이 떨어졌다가 하반기를 보자고 하셨고 오늘 말씀하신 로봇의 관전 포인트 30초 마무리. 네. 로봇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걸 하반기에 가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다. 그 전에 이제 중반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었던 이제 삼성과 현대차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 여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좀 압축시켜서 보다 보니까 이제 2+1 인탑스, RS 오토메이션, 지니틱스 요 세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요 세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들이 잘하지 않는 이야기, 가려진 이야기 플러스 종목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